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2025년) 설날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레터 K 2부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트로트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효도 선물이 부모님을 유명 트로트 가수 공연에 모시고 가는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트로트 인기가 몇 해를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뭔가가 있어서일까요? 우리는 왜 이처럼 트로트를 부르며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열광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해주실 분이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효섭 작곡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스레터 K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여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이효섭 작곡가님 소개를 해드리면요. KBS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 오래 하셨습니다. KBS 해피 FM에서 아나운서 임수민 씨와 함께 희망가요를 11년간, 무려 11년간 진행하셨던 장수 진행자시기도 하십니다. KBS 가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제가 1994년도에 네. KBS의 방송으로 이제 들어와서 30년이 지났으니까 제 스스로 KBS 저는 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원도 아주 특급 사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저희 방송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직접 작사하시거나 작곡한 인기곡도 정말 많습니다. 이효섭 선생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께서 많이 또 불러주시는 노래가 네. 마주치는 눈빛이 잠깐만 나는 알아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찰랑찰랑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사랑의 불시차 뭐 계속 나갑니다. 와, 끊이지 않네요. 끊이지 않아. 와, 지금 소개해 주신 곡 들어보니까 그냥 인기곡이 아니에요. 누군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정말 메가 히트곡들입니다. 근데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요. 네.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떤? 원래 판사가 되려고 법 공부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의 이제 소망이, 네. 그때는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다 한반 중에 한 3분의 2가 그냥 판사 된다, 뭐 대통령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꿈이 판사를 시키는 게 꿈이었고, 네. 저는 그 판사하고는 좀 다르게 용돈만 생기면 동네 레코드점에 가가지고 판사 오는 거예요. 그게 판사고. 음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판사였어요? 예. 바이 더 레코드. 저지가 아니라. 저지가 아니라 바이 더 레코드 판사. 네.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야,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 선배님께서 아주 이쪽에 굵은 족적을 보이시니까 더 좋아하실 겁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한동안 음악 생활을 할 때까지도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노여움이 많으셨어요. 왜 판검사나 뭐 공무원 안 하고 뭐 그렇게 그러냐? 예. 후회하지 않으시죠? 저는 사실 이 길로 온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재능이 그쪽에 있어서 법 쪽에 들어갔더라면 아마 그 법 쪽에서 굉장히 좀, 이 문제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네. 여튼 지금 말씀하신 작사, 작곡의 길로 가야겠다. 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는 뭐였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신명이 많다 보면 신내림이 온다 그러는데, 네. 저 역시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집이 가난해서 악기나 뭐 이런 걸 다뤄볼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절로 작곡을 하게 됐어요. 뭔가 내렸어. 그러니까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데다가 이제 작곡까지 하게 되니 네. 당연히 어머니 모르게 이제 기타를 사서 띵땅띵땅 하다가 예. 네. 집에서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죠. 예. 저도 머리가 있는데 집에서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발각이 되어서 네. 작은 아버지한테 엄청 불려가지고 혼나고, 네. 그래도 그 꿈을 꺾지 못해서 나중에는 어머니의 설화에 있어서는 내가 음악 생활을 못하겠다 해서 사실 좀 불효한 마음이지만은 어머니 주무시는 통에 저는 서울로 네. 야반 도주? 야반 도주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서울에 와서 막 사흘도 굶고 5일도 굶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배골고 서럽고 그리고 아플 때 되면 왜 부모님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잖아요. 예. 네, 이랬던 경험이 나중에 보니까 고스란히 제 음악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머니 마음을 아프긴 했는데 네. 그래도 집념을 가지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거고요. 자,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돌아보면 네. 포크송, 락, 발라드 이런 거 인기 아주 많았거든요. 많았죠. 예. 그 가운데서 왜 선생님께서는 유독 네. 트로트 장르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저도 그때 당시에 마이클 잭슨 비디시라든지 이런 거 스릴러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네네. 또 춤도 따라 추기도 하고. 실제로 이 시대에 제가 작품을 트로트뿐만 아니라 원래는 발라드 쪽, 댄스 쪽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이때는 제가 작곡가로 데뷔를 원래 하려다가 너무 많은 숲이 있어서 제가 좌절을 느끼고 작사가로 우회를 해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작사를 할 시절인데 보면은 사랑의 불시착 등등 이런 댄스 뮤직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대중들께서 선택하는 게 네. 꼭 주현미 짝사랑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철 실타시라든지 서른도의 사랑했던 그 사람을 원점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대중이 저의 스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중께서 선택하신다면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따라 나선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해야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정작 궁금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트로트를 좋아할까 하는 점입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트로트의 가장 큰 매력 뭡니까? 네. 일단은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먹어왔던 된장 김치 같은 이런 친숙감이겠고 네. 한국인의 또 정서를 담아내는 그런 좋은 음악이라는 거죠. 이 트로트의 기교법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그다음에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이런 기교들이 일일이야 니나노 하는 우리 이 경기창과 서도창 그리고 남도창에서 다 가져온 기법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그 선율과 리듬 위에다가 선율의 그런 방식은 역시 또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기교를 특히 우리 국악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어왔던 우리의 음식이에요. 자, 기교를 또 국악에서 갖고 왔다. 네. 아까 들으니까 몇 소절 해주셨는데 그냥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그럼요. 굉장히 익숙하고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반만년 역사에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강인한 민족 정신으로 물리치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이 국토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그런 우수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국토를 일시적으로 이게 빼앗겨서 국권을 침탈당했을 때도 밟으면 밟을수록 끊임없이 고개를 바닥에 들고 솟아나는 보리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보리와 예, 이 트로트가 바로 위로 꺾습니다. 아, 그래요? 밀리리야 민요로 위로 꺾고, 그다음에 쳐지지 않아요? 목매이게 불러봅니, 목매이게 위로 꺾죠. 그렇군요. 솟아납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그냥 수그러들지 않네요. 안 들어요. 예. 우리 R&B도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네. 흑인 음악들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대륙을 개척을 해놓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800만 명을 노예선에 태워서 이게 아메리카로 옵니다. 네. 백인들에게 그때 초창기들 많이 이제 학대도 받고 또 멸시도 받았죠. 그분들도 학대 받을 때마다 솟아나려고 하니까 R&B 역시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Where there is love, I will be there. 위로 꺾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로 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솟아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음악에도 다 반영이 그 정서가 음악에 담겨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선생님이 곡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나도 이런 곡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네. 곡입니까? 저는 제가 목소리가 좀 앵앵거리잖아요. 아유, 뭐 아주 좋습니다, 좀, 목소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여성적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미가 풍부한 안다성 선생님 목소리를 좋아했는데 그중에서도 바닷가에서라는 노래를 그렇게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안다성 님이 부르는 바닷가에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내 곁을 떠나 멀리 있다 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떠나지 않는 꿈 새소리만 바람 타고 저량하게 들려오는 백사장이 고요해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흘러간 옛날에 추억에 잠겨나 홀로 있네. 자, 안다성님의 바닷가에서 듣고 보니까 정말 언제 들어도 명곡이에요. 네, 참 클래식한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좀 있었고요. 네네. 자, 이 노래와 관련된 뭐 전해지는 에피소드나 뭐 재미난 얘기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 노래를 제가 한참 부를 때가 우리나라에 이제 막 바캉스 붐이 막 일때예요. 아, 그렇군요. 바캉스하고 이 바닷가에서하고 너무 절묘한 그런 매칭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인가 아마 처음으로 제가 저기 말리포 해수욕장을 여름방학 때 갔었는데 네네. 이제 통기타를 가지고 이 노래를 밤새 부르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듣기 좋다고 다 모이더니 예. 자야 되는데까지도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나중에는 쫓겨났습니다. 잠 좀 자자고. 잠 좀 자자. 아무리 노래도 좋지만은 잠 좀 자고 하자. 그때 통기타 말리포 갔을 때가 한 몇 살쯤 되셨습니까? 중학교 죄송합니다. 3학년이니까 제가 이제 한 해 일찍 들어갔으니까 한 15살 정도. 와. 그래도 막 여학생들도 좀 관심을 보였어요. 당연하죠. 아, 그렇군요. 그때 잘 나갔습니다. 제가. 아이고. 우리 선배님께서 아주 잘 나가셨고요. 그 얘기까지 듣고. 자, 지금부터는 트로트란 장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트로트 기원은 뭔지, 어떤 음악 장르에서 이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노래는 이제 음악적으로 리듬적인 면에서 트로트, 이제 토끼 같은 동물이 이렇게 깡총 뛰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형용한 말입니다. 아, 그래요? 1914년도부터 미국에서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큰 추리송을
너무 바쁘니까 그게. 왜냐면은 웨스턴 마카로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 뭐 캐리 커프 같은 예. 이런 사람들이 쌍총을 탁 권총을 타고 예. 말에 딱 오라그러다 끼리야 하면 하고 탁탁탁탁 막 따르 뛰잖아요. 예. 이럴 때 뒤에 음악이 정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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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막 그렇습니다. 관중들의 가슴이 붕텅붕텅 뛰죠. 아, 그렇죠. 네. 야,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비록 6.25 전쟁으로 해서 잿더미가 되고 있지만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지만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면 저렇게 초원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희망을 갖게 되죠.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을 달리는 속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달리기에는 이게 바빠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조금 템포를 늦춰가지고 정자라 정자라 이게 등자자 등자 등자자로 늦춘 것이 바로 템포가 좀 늦춰졌군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말하면 근자 등자 등자자자자 등자 등자 등자자자자 또는 폴카 리듬에다가 예. 분할을 시켜서 하는 폭스트로트라는 리듬으로 만들어집니다. 폭스트로트 요즘 많죠. 우리 뭐 예, 예. 주현미 씨의 노래 중에서도 뭐 신서동 그 사람 또 문희옥 씨 노래 중에서 폭스트로트 많습니다. 예, 예. 이것을 또 동양으로 건너오면서 또 이것도 우리 동양에 말하자면 항상 사대부 정신에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네, 이런데 일단 국기라 궁짜리 이거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느려라. 이래서 오늘날 더 느린 게 긍짜 자 이렇게 트로트 리듬으로 바뀐 겁니다. 야, 그냥 이 말씀만 해주시는 거하고 이렇게 음으로 같이 예시하면서 해주는 거하고 이 제가 습득하는 게 천양지차고.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유행했던 예. 폭스트로트 춤인데 약 한 4, 5년 정도 전 그 아메리카 대륙을 열풍에 휘감게 만드는 그런 리듬이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미국산이죠 이게. 자,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트로트 말할 때 전통가요가 맞다 아니다. 이거 갖고 이제 싸우는 분도 계세요. 전통가요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정통 발을 정자를 쓸 때는 네. 국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악을 변형을 시켜서 현대화시켜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을전자 그러면 그 정통을 잇는다 해서 전통이죠. 그래서 전통가요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80년대 이전까지 우리 그 가요책을 보면은 뭐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이 전부 다 대중 가요 몇 집 이렇게 가요입니다. 그렇죠. 가요. 그렇죠. 그냥 가요지 뭘 그렇게 거기다 전통가요가 뭐고 이런 걸 넣어야 되는지. 네, 그것도 옳은 용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님과 저는 이제 한국가창학회를 이끌고 있는데 네. 모여서 우리가 청문회를 했었어요. 우리 가요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이 법제적인 그런 어떤 지원도 좀 있어야 된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용어를 K 가요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K가요. 네, 정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K가요라고 하자 하셨는데. 자, 그리고 뽕기, 뽕필. 이런 말들도 이제 사용을 하곤 하는데 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표현 써도 괜찮은 용어들이에요? 제 생각인데요. 네. 없던 용어를 80년대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국악계에 계시는 어떤 분이 이거를 자의적으로 만든 그런 용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 이렇게 이제 짝수박자일 때는 네. 큰 북, 작은 북이야. 쿵짝, 쿵짝 이렇게 배웠죠. 언제 우리가 뽕짝뽕짝 배웠나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이 노래를 좀 비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시기가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일본 이 공영 방송에서 엔카를 이제 그 국민가요로 옮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때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0년도에 나오는 와지마 유스케라고 하는 일본 국문학자가 쓴 츠쿠라레타 니혼노 고코로 신화 엔카라는 책. 이거 네. 이제 번역해 보면은 창조된 원래 없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본인의 마음 니혼노 고코로 신화. 그것도 신화로 만들어 버렸다. 뭐가 엔카로. 엔카를 만들었다. 이 책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일본에는 엔카라는 용어가 70년대부터 사용됐지 그 이전에 엔카는 용어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만약 그게 있었더라면은 60년대 우리나라 금지가요 시킬 때 외색가요라는 말을 안 쓰고 엔카풍 이렇게 썼겠죠. 근데 엔카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외색가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근거가 별로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뽕이라는 말이
일본 코코가 니혼인데 집체 네. 활동을 할 때 막 응원을 한다든지 할 때 니혼 하면 이게 안 먹어요. 그래서 니뽕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니뽕이라고 하는 일본 코코를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따온 음성학적인 그런 뒤에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좋다. 네. 한마디로 말씀하셨고. 자, 이제 우리가 나눌 얘기가 많으니까 조금 이제 스피드를 내면 네. 트로트가 우리나라에서 좀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 이거 언제라고 봐야 돼요? 1926년도에 이제 사회 찬미 예. 윤심덕의 노래가 추궁기로 발표됐고 그 이후에 정말 대중화된 것은 이난영의 사공의 뱃노래 목포의 눈물부터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1935년경.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가운데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네, 그 일제강점기 시절 때부터 쭉 우리가 이제 60년대까지 이 트로트가 굉장히 많은 가수들에서 발전이 되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많다면 아무래도 이미자 선생을 뺄 수가 없죠, 그죠? 네. 자, 동백 아가씨. 네.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 아가씨 듣겠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여러분은 지금 설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레터 K 명절에 듣는 트로트 작곡가 이효섭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근데 1970년대 우리 트로트계를 얘기할 때 사실 라이벌전, 맞아요. 남성 라이벌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의 정말 용호 상박. 네. 정말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는. 저울을 달아도 어느 쪽도 기울지 않는. 네, 이런 정말 하늘이 내린 스타가 나옵니다. 바로 동시에 두 분이. 예, 남진 나오나. 예. 그때 당시는 이제 요즘은 콘서트가 중심이지만은 네. 그때는 우리나라 공연장이 별로 많지를 않아가지고 극장을 빌려서 네. 리사이트를 했었어요. 예. 기억나시나요? 아이 기억납니다. 네, 학교 다닐 때 그냥 몰래 좀 몇 번 갔다 오셨죠. 저도 뭐 제가 요때가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였으니까 예. 그냥 뭐 어렴풋이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다는 기억을 합니다. 네, 우리 앵커님께서는 뭐 공부도 잘하셨지만 아유, 음악도 아니. 굉장히 또 잘하셨다면서요. 아이고.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나훈아 남진 하시니까 네. 그때 진짜 우리 어린 학생들끼리도 너는 나훈아야 남진이야 이러고 너 나훈아냐 남진이냐 많이 이러고. 싸웠어요. 정체성의 문제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끼리도 싸우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한참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제 막 발전 시기에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있었던 마산 같은 경우는 수출자유지역공단 그리고 구미공단을 비롯해서 뭐 여러 공단들이 생겼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각기 다른 그런 지방에서 취직을 하러 오신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여성 그 취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끼리 특히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남진 씨 공연이 온다. 그리고 나훈아 리사이틀이 왔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루 휴무가 돼버립니다. 왜냐면은 직원들이 안 나와요. 그거 보러 가느라고. 그걸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대단했는지. 저기 저 회사 문 잠깐 닫아놓고 보고 와라. 그렇죠. 이야. 그때는 또 잔업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잔업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잔업을 만약에 내가 오늘 리사이틀 보러 간다고 만약에 나갔어. 네. 그냥 보고도 안 하고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잔업 그래요. 네, 명 받고 나면은 그거 못 가니까 아예 그냥 출근 안 해버리네. 아프다고. 그 정도의 열기가 있었는데 그럼 네. 여기서 우리가 두 분의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 남진 씨 노래는 네,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를 표방했잖아요. 네. 정말 그 춤 화려하고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죠? 네. 저 푸른 초원이. 네. 그죠? 네. 그래서 레전드고. 남진 씨는 바로 이 임과 함께. 그리고 네. 나훈아 씨는 항상 우리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네. 이런 이제 정통 트로트였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이걸 들어보죠. 자, 남진의 님과 함께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 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 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거치면서 대중들에게 크게 사랑받았던 트로트가 대중가요의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 그 시기에 대중가요를 즐기는 음악 팬들의 취향이 달라져서 그랬던 건가요? 취향이 달라진 게 아니라 방송에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패턴이 달라진 거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공중파가 지금도 뭐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때. 예.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방송 통폐합이 되면서 우리가 그 언더그라운드 쪽에 있는 그런 가수들이 이제는 시장에 더 노출이 많이 되고 기존에 왔던 그런 트로트류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조금은 이제 화면에서 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방송사의 이제 프로그램들의 성격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트로트에 목말라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상품이 나오게 되느냐면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또 즐겨 부르는 애창곡들만 일절씩 모아가지고 쭉 연결해서 논스톱으로 메들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메들리 시장이 거의 기존 음반 시장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은 오히려 좀 역설적이지만 방송에서 트로트를 방송 안 한 덕분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야, 그런 게 또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빌보드를 이제 표방해서 길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길보드 차트는 방송 차트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 수레 위에 달려 있는 그 테이프 그렇죠. 같은 거요. 예. 우리 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막 크게 나왔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항상 이제 머물기만 하면은 뭐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저 노래 좋네. 저 뭐야 하고 가서 또 사서 듣고. 네. 자, 그러다가 선생님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네. 트로트가 날개를 달고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네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이제 메들리가 바로 국민들을 이제 안방으로 파고들면서 이 메들리 가수 중에서
우수한 그런 어떤 이 창법을 갖고 있거나 독특한 그런 이 매력을 갖고 있는 가수들이 부각을 받게 되죠. 네. 그 중에 바로 대표 가수가 주현미 씨입니다. 약사 출신. 쌍쌍 파티를 가지고 네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것만 해도 1억 장 이상을 팔았다는 거. 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이제 몰다 보니까 주현미 씨가 정식 가요 데뷔를 하자마자 바로 가수왕으로 들어온 신인 가수상도 안 받고 바로 가수왕상을 바로 그 전에 받아버리는 딱 완전히 기반을 닦아놨군요. 다 닦아놓은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물결이 만들어지니까 또 현철 씨가 그 이전에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뭐 이런 노래하고 그거 하다가 안 돼서 결국 이제 번안고 다 함께 춤을 춰요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안 돼서 낙향하고 계셨는데 어라 주현미 씨가 돼? 그러면 나도 해야지 또 올라와서 네 바로 돈 되면 톡 하고 터질 것만 또 히트를 합니다. 대기만성의 대명사.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해외에 나가 계시던 송대관 씨가 어라? 현철이 돼? 아, 그럼 내가 가야지. 또 옵니다. 그래서 예. 태진아 씨 또 나오고, 옥경이 나오고, 이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4인방 체제가 만들어지고, 또 서른도시가 83년도에 우리 KBS의 정말 영원불멸의 대프로그램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는 이상가족 찾기 특별생방송, 여기에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또 대스타로 도dom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5인방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5인방, 뭐 4대 천왕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 정말 연말 가요대상 휩쓸고 당시 인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예, 양대 방송사 가수왕들은 다 네. 이들 5인방들이 다 쥐락펴락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호섭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주현미, 현철, 태진아, 서른도 이런 분들, 네. 송대관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80년대 막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런 분들하고 네. 그 전에 이제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선생님하고 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자 선생님의 그 시절 때는 네. 우리나라의 이 동력이 굉장히 패턴이 좀 이게 1차 산업이라고 하는 네. 농업 기반의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해일 수 없 이렇게 모든 그때 나오는 레코드를 보면 템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예. 80년도 오면 바쁩니다. 네, 세계로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와야 되거든요.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 시대. 경제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잘 살게 되니까 그만큼 또 어깨춤이 덩실 나오니까 기교도 화려해지고 템포는 빨라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네, 요것이 80년대 주현미 시대의 노래라면 이미자 선생님 노래가 이 시대에 만약하면 마주치는 눈빛이 네,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르네요. 네, 이렇게 예. 템포도 그다음에 기교도 그다음에 노래하는 발성도 굉장히 달라지고 예전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주로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귀가 집중이 됩니다. 예. 근데 80년대는 텔레비전이 주 매체이기 때문에 눈이 또 빨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귀가 약간 소홀해지고 그렇군요. 네, 이게 비주얼이 좀 더 강조되는 이런 이제 시대로 넘어가겠죠. 자, 이런 주옥 같은 노래 안 듣고 가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이호섭 선생님이 직접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주현미 씨가 부릅니다. 신사동 그 사람.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
사람 오늘 밤도 행여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마음 설레며 그 사람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자정은 벌써 지나 새벽으로 가는데 내 마음 가져간 사람 신사동 그 사람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명절에 듣는 트로트 작곡가 이효섭님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방금 1980년대 후반 트로트 부흥기 이제 살펴봤는데요. 다만 네. 그 부흥기가 그렇게 또 길게 가지는 않았던 기억이 제가 좀 나요. 맞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정확히 2004년에 메가 히트곡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네. 장윤정의 어머나. 네, 그렇습니다. 인데요. 이 노래가 실은 요즘 말로 역주행 발표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인기를 얻었다고요? 그렇죠. 예. 이제 한동안 80년대 중후반대에 이렇게 트로트 전성 시대가 오다가 네. 91년도에 스테지오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힙합 댄스로 우리 가요계가 재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R&B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이 시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가요계에는 뭐냐면 10년 주기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10년 동안 한 장르가 유행하면 이제 좀 지겨우니까 또 다른 장르로 바뀌는 그런 예, 것이 패턴이었는데 20년 동안 힙합 그리고 R&B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때쯤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은 좀 실정이 난다 했을 때 장윤정 씨가 등장을 한 거죠. 예. 네, 풋풋하고 또 젊고 이쁘고, 네, 그리고 또 댄스 뮤직을 했던 그런 가수였기 때문에 트로트가 새로운 신선한 그런 느낌, 웨이브 트로트라는 하는 그런 장르를 선보였습니다. 약간 좀 빠릅니까? 예, 어떻습니까? 빠르고, 네, 예. 그리고 기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각적인 리듬을 중심으로 하는 노래로 이렇게 선을 보여서 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네. 지금 말씀하신 장윤정의 어머나의 인기 이후에 트로트 장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체감하셨어요? 그럼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우후죽순처럼 제가 왜냐면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과 네. 그리고 송혜선 선생님이 이제 떠나셨을 때 잠시 임수민 아나운서하고 제가 대신 진행을 또 보기도 하고.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그때 출연하시는 분들이 15분이 이제 한 회에 출연을 하는데 보통 그 전에는 10팀 정도가 다 댄스 발라드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역전이 됩니다. 네, 그걸 보면은 이제 바로 어머나 효과죠. 어머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장윤정 외에 2000년대 초반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있습니까? 새로 나온 그런 가수들이 뭐 박주희 씨를 비롯해서 박혜신 씨, 그다음에 참 많습니다. 요즘은 박서진 씨, 나중에 이제 얘기합니다만 임영웅 씨를 비롯해서 참 특히 우리 KBS 아침마당 수요일 날에 제가 이제 늘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전 꿈의 무대에 네. 거기서 배출된 가수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의 첫 무대였었어요. 그래요? 우리 KBS가 다 네, 이렇게 입문시킨 가수들. 그렇군요. 네, 이분들이 이런 분들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른 분들이 많고 송가인 씨를 비롯해서 참 요즘 어디서도 대체 저렇게 재능 많은 가수들이 숨어 있었을까 제가 놀랄 정도예요. 그래요. 자, 트로트는 감정이 풍부하고 서정적 가사가 특징입니다. 근데 트로트 가사의 주된 테마들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까? 네, 그렇죠. 네. 일제 강점기 시절 때는 아무래도 고향, 향수, 부모님 이런 것이죠. 네. 그 속에 뭐냐면은, 조국의 독립, 네. 이것을 묻어 놓습니다. 한용운 시인에도 보면은 님의 침묵도 그 님은 조국의 광복이나 이런 것을 은유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최남선 선생의 이제 108번에도 나오는 시조들도 다 그렇습니다. 님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 그때는 은유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때는 조국의 광복이나 독립, 우리의 이제 자유 이런 것들이 주제였다면은 6.25 전쟁 당시에 뭐 아내의 노래라든지 전선야구 이런 것들은 또 뭐냐면 전쟁에서 빨리 끝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국가 재건. 네. 그리고 또 70년대에는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다 해서 국제화. 80년대는 민주화. 네. 90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힙합 댄스 쪽으로 갔지만은 우리 트로트에는 항상 우리의 정서,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항상 담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오롯이 담아내는 그런 바로 가장 명기가 바로 우리 트로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가사가 심금을 울리는 곡들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나훈아 씨의 홍시 같은 걸 보면 어머니를 홍시를 보고 이렇게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 또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는 네, 이런 바램 이런 노래들. 그다음에 또 홀어머니를 두고 네, 그냥 시집을 와야 됐던 그런 우리 옛날에 가족 관계에서 어머니 걱정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주병선의 이 칠갑산 같은 이런 노래들 참 부지기 쓰죠 뭐. 네. 그럼 여기서 주병선의 칠갑산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망미는 하나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 지르나 어머니도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시수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
최근 트로트 열풍의 계기는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던 팬데믹 시기 한 방송사의 트로트 경연 대회였습니다. 우승자인 송가인 씨가 큰 인기를 얻은 후에 남자부 경연 대회에서 임영웅 씨를 비롯한 탑7 엄청난 인기를 모았죠. 자, 이호섭 작곡가님. 네. 트로트 현업 종사자로서 대회 이제 이 대회 제가 말한 이 대회 시작할 당시에 이 정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거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고백하자면 이 정도가 되리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경연 프로그램으로 그냥 가려니 뭐 이런 일과성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네네. 팬데믹이 오면서 바깥 출입이 일단은 통제가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끼리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엄마 그리고 또 손자 뭐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정말 가요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은 없고 거기다가 한국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트로트류가 아마 적합했을 것이다. 만약에 힙합 댄스 이런 것도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볼 때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서 그래서 밖에 출입을 못하니까 이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복장 터져서 정말 죽겠네. 뭘 또 공기를 써야 뭘 어떻게 사람이 살지.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속에 담고 있다 보면은 일단은 이제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 팬데믹 블루가 이제 탄생이 되죠, 그죠? 네. 그 코로나 블루.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화가 나도 이거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정서 조절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 레드. 예. 이런 증상들을 달래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히트곡이 나올 때는 그만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히트한 것도 이런 사회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증폭됐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배경이 그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 있고 또 이제 그때 그 팬데믹 시기였다는 그 시기적인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서로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기에 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는 그 국민들이 참여해서 점수를 네. 직접 또 그러니까요. 주는 것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에 의해서 그만 다 등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일정한 객관성도 담보가 된다는 점에서 묘미가 있었다는 거. 나는 저 사람 찍어줘야 되겠다. 나는 이 가수 찍어줘야겠다. 이러다가 자기 가수가 되면 와 그럼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아를 그 가수에다가 투영을 시켜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더욱더 폭발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유명 트로트 가수들 뭐 임영웅 씨 공연에 부모님 모시고 가는 게 정말 효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저 그 인기도 팬덤 문화도 아이돌 못지않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대단합니다. 상상초월이라고 현장에서도 이제 실감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이런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생명력이 얼마나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자, 이호섭 작곡가님께서는 트로트의 미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로트도 이제 지금 현재 이 모습에서 좀 더 국제화된 그런 모양새로 음악도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선율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세계인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확대 개편이 된다면은 네. 우리 K 가요도 이제 우리 K-팝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바로 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국가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요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춘화 선생하고 이렇게 네. 작업을 하면서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는 가요 버전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영화 음악 버전으로 따로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설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레터 K 이호섭 작곡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곡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오후 7시부터 KBS ETV에서 설 특집 트롯 대단지 칼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의 트롯 이야기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KBS E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는 하춘아의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들으시면서 뉴스레터 K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떠나서 찾아온 고향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도섬으로 나를 데려다줘 그님을 만나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좋아하기 맴도는 갈매기만 맴도는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무학사나 너는 알겠지. 용마사나 너도 알겠지. 내 목숨처럼 사랑한 사람 그님은 지금 어디에.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가포에 있을까 만날 때에 있을까.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